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하루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한숨을 쉬고 출근길에는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의 추천 영상들 사이에서 결정장애를 겪는 이런 익숙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도 왜 나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모두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쁘고 정작 대화는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가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즐기기보다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런 건 어떨까요? 새로운 TV, 스마트폰, 옷, 자동차를 구매하고 잠시 행복감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이 사라지고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는 끝없는 욕망의 고리에 갇힌 자신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대인의 이러한 불행과 공허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놀랍게도 1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 시대의 불행을 예견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통해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를 진단했고 그 이후 인류가 마주하게 될 허무주의와 같이 혼란을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니체가 경고한 현대사회의 위험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의 불행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철학적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무주의, 나이얼리즘입니다. 허무주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부정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가 붕괴된 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기로 이 허무주의를 지목했습니다. 절대적 가치체계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무기력함, 우울증,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 추구는 이러한 허무주의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권력의 의지, will to power입니다. 니체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생존이나 쾌락 추구가 아니라 권력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권력은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창조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 권력의 의지는 종종 왜곡되어 물질적 소유, 사회적 인정,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확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표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의미의 위기와 자기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공허해진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갈 이야기들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니체의 경고와 현대사회의 불행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라는 유명한 선언을 통해 서구 문명의 근간이었던 기독교적 가치체계가 붕괴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의미한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의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주던 초월적 가치체계의 붕괴였습니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력했던 존재, 지금까지 세계가 가졌던 것, 우리의 칼 아래 피를 흘리고 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무신론적 선언이 아니라 깊은 위기의식의 표현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 도덕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이 가치의 공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윤리적 타협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김 과장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회색지대의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규정을 조금 우회하고 때로는 경쟁 동료의 공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라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는 세계에서의 혼란입니다. 또 다른 예로 소셜미디어에서의 자아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삶을 연출합니다. 여행, 음식, 패션, 모든 것이 필터로 가공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화면 너머의 그녀는 실제 자신의 삶과 온라인 페르소나 사이의 괴리에 시달립니다. 진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좋아요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의 외부화, 자기 소유의 모습입니다. 대학생 이군의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성공 공식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그는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실존적 질문 앞에서 방황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왔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를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정 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30년간 회사에 헌신하며 성공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좋은 직위, 안정적인 수입, 가족.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게 다인가? 라는 질문이 그를 덮칩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중년의 위기는 사실 허무주의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인의 실존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절대적 가치체계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소비주의, 성공지상주의, 디지털 인정욕구 등 다양한 대체물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체물들은 진정한 의미와 충만함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공허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신 적은요? 또는 SNS에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혼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니체가 예견한 허무주의의 위기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실존적 문제입니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치의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가 아니라 자신만의 진정성 있는 가치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기성품 같은 가치와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치 창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가상의 대화를 상상해 봅시다. 요즘 어때? 일은 괜찮아. 친구 민수가 커피잔을 들며 물었다. 그냥 그래. 요즘 뭔가? 공허해.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왜? 내가 항상 원하던 회사 아니었어? 연봉도 좋고.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거였나 싶어.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또 반복되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말만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의 5일을 그냥 버티는 느낌이야. 그래도 너 SNS 보면 인생 즐겁게 사는 것 같던데.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하, 그거 다 가짜야. 인스타에 올린 멋진 여행 사진들. 사실 그 여행 내내 좋은 사진 찍는 데만 집중했어. 정작 여행은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고. 그런 거였어. 난 내가 부럽기만 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으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멋진 여행, 브랜드 제품들. 근데 정작 내가 왜 이것들을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다들 이렇게 살길래. 이 대화는 현대인의 가치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사회가 원하게 만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라는 명령은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허무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외부에서 주어진 성공의 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체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창조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마지막 인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은 작아졌고 그 위에서 마지막 인간이 깡충깡충 뛰고 있다. 그의 종족은 벼룩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마지막 인간이 가장 오래 산다. 그들은 행복을 발명했다. 여기서 마지막 인간은 위대한 열정이나 창조적 의지 없이 단지 편안함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현대기술 환경은 종종 우리를 이러한 마지막 인간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SNS, 스트리밍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이런 기술들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도 야기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직장인 윤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이메일, 뉴스, SNS를 넘나들며 1시간을 보낸 후 그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퇴근 후에도 그의 저녁은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흘러갑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진짜 생각을 한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끊임없는 정보 소비와 자극 속에서 그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생서 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녀는 수업 중에도 SNS 알림을 계속 확인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반쯤은 온라인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대화나 몰입의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지만 마치 중독된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놓지 못합니다.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집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가족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저녁 식사 시간에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뉴스를, 어머니는 카카오톡을, 아들은 유튜브를, 딸은 인스타그램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대화와 교감은 점점 사라지고 디지털 기기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군의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진짜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어떤 게시물이 인기를 끌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점차 그는 실제 자신과 온라인 페르소나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현대 기술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니체가 경고했던 마지막 인간의 모습, 즉 깊은 사유나 진정한 창조성 없이 단지 편안한 자극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과 인간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가상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저녁 준비됐어요. 12살 딸 민지가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응, 금방 갈게. 아버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은 각자의 기기에 집중해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 이메일을, 어머니는 SNS를, 민지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았어요. 민지도 짧게 대답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어머니가 불렀다. 민지야, 내일 상담 교사 선생님 만나는 거지?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요즘 제가 좀 외롭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외롭다니. 우리가 항상 함께 있잖아.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정말 함께 있는 건 달라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화는 현대 기술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역설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물리적 거리는 줄었지만 정서적 거리는 오히려 멀어진 현대 가족의 모습입니다. 니체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와 창조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 소비와 디지털 자극의 홍수 속에서 깊은 사유와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을 24시간 옆에 두고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편리함과 연결성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인간성과 깊이 있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니체가 강조한 또 다른 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너 자신이 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점점 타인의 시선과 비교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자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유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면서 자신만의 법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니체가 비판했던 노예 도덕과 유사합니다. 노예 도덕이란 외부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인 이 씨는 SNS에서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의 성공 소식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성취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 승진 소식, 결혼 발표, 모든 것이 그에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왜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정도밖에 이루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힙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그의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양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 숫자에 집착합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심지어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점점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었고 진정한 자기 가치를 내면에서 찾는 능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일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신입사원 박 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지 못합니다. 상사나 동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 항상 무난한 의견만 내고 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는 점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니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부 최 씨는 육아 커뮤니티와 SNS에서 다른 엄마들의 완벽한 육아법을 보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아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인증샷을 찍는 데 집중합니다. 육아의 즐거움보다는 다른 부모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인이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고 비교의 함정에 빠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타인의 가치 척도에 지배받는 삶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상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 여행 사진이네. 너 요즘 잘 나가는구나. 친구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냥 그래. 필터 효과가 좋은 거야. 은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근데 이 여행, 솔직히 재미있었어. 수진이 문득 물었다. 은지는 잠시 말을 잊었다. 사실 그 여행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고군분투의 연속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인파 없는 관광지로 달려가고 완벽한 구도를 위해 같은 장소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식사도 인스타 감성에 맞는 곳만 골라다녔다. 솔직히 좀 피곤했어.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여행은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원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다들 멋진 여행 사진 올리는데 나만 없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달까? 그리고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긴 해. 일종의 인정받는 느낌이랄까. 그거 알아. 나도 너 인스타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여행 가야지 하고 부러워했었어. 우리 서로 가짜 행복에 속고 있었네. 이 대화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비극적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부러움을 일으키는 삶을 연출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그 삶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은 결국 자기 소외로 이어지고 맙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선악의 저편에서 대중의 의견에서 독립하라. 그것이 위대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교와 시선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SNS에 무언가를 올릴 때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함인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로 욕망의 무한 확장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 충족은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줄 뿐 곧 더 큰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인간은 의미에 굶주린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미를 찾는 존재이지만 현대 소비주의는 이 의미에 대한 갈망을 물질적 소비로 대체하도록 유도합니다. 소유와 소비를 통해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강 씨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구매합니다. 그는 새 기기를 손에 넣었을 때 잠시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빠르게 사라지고 또 다음 신제품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쾌락의 쳇바퀴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대학생 오구는 명품 브랜드에 집착합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비의 대부분을 명품 구매에 사용하며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비싼 제품을 원하게 되고 소유욕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이것만 사면 만족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항상 다음 구매로 미뤄집니다. 40대 박 씨는 집과 차를 구매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더 넓은 아파트, 더 고급스러운 차를 원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새로운 비교 대상이 등장하고 욕망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는 언제쯤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시달립니다. 20대 여성 이 씨는 화장품과 옷을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녀의 방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로 가득하지만 새로운 출시 소식을 들으면 참을 수 없는 구매 욕구를 느낍니다. 소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녀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비주의 사회에서 욕망이 어떻게 무한히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속적인 불만족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는 여기서 소비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의미의 부재를 소비로 채우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낳습니다. 소비주의와 욕망의 함정을 보여주는 가상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샀다. 민호가 새 명품 시계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와, 진짜 멋있다. 얼마야? 진우가 물었다.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갔어. 하지만 가치 있는 투자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2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새 시계 차고 다니니까 어때? 기분 좋지? 진우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처음 이틀은 엄청 좋았는데, 이제 그냥 평범한 시계가 됐어.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그동안 모은 돈 다 써서 후회돼. 후회까진 아닌데, 요즘 새로 나온 한정판 운동화가 있거든. 그거 사면 정말 만족할 것 같아.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번에도 시계 사면 만족할 거라고 그랬잖아. 이번엔 달라. 이 운동화는 정말 특별해,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대화는 소비가 주는 만족감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끊임없이 다음 대상으로 이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항상 허구로 판명됩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물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가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창조하는 자가 되어라고 외칩니다. 소비가 아닌 창조를 통해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만족감을 주었나요? 아니면 곧 다른 욕망으로 대체되었나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가 예견한 현대 사회의 불행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그의 해답은 바로 초인의 개념에 있습니다. 니체에게 초인이란 기존의 가치체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너희는 무엇을 하여 그를 극복하였는가? 초인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가치나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권력의 의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0대 교사정 선생님은 안정적인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교육 방식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지만 그는 내가 믿는 가치에 따라 살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선택은 사회적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 기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30대 직장인 한 씨는 SNS를 완전히 끊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꼈지만 점차 깊은 사유와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들의 삶을 구경하느라 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회상합니다. 이제 그는 타인의 인정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20대 여성 최 씨는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소유가 아닌 경험과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그녀는 창작 활동과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욕망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 그녀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50대 회사원 박 씨는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더 높은 직책보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회사에서의 성공보다 가족과의 시간, 오랫동안 미뤄온 취미 활동에 집중합니다. 사회적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대신 그는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과 자신만의 가치 창조의 현대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기존 가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했다는 점입니다. 니체에게 초인의 핵심은 바로 이 창조적 행위에 있습니다. 자기 극복의 여정을 보여주는 가상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 연봉 8천만 원짜리 직장을 그만두다니 준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실제로 미친 결정이었을 수도 있어.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 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거든.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잖아. 맞아. 프리랜서로 전환하니 수입은 확실히 줄었어.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고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쓸 수 있게 됐어. 후회는 안 돼.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끔 불안할 때는 있어. 특히 예전 동료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하지만 그건 잠깐이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살게 된 건 정말 값진 경험이야. 그 가치가 뭔데? 창조적 자유, 시간의 자율성,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의미를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것. 예전에는 남들이 정의한 성공을 쫓았지만 이제는 내가 정의한 성공을 향해 가고 있어. 이 대화는 사회적 기준과 기대를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니체가 말한 초이는 이처럼 기존 가치체계의 붕괴 이후에도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쉽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인 개념이 단순한 이기주의나 무절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높은 책임과 자기 규율을 요구합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통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법칙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극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선택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향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고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현대인이 겪는 불행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치의 전복과 허무주의의 도래. 절대적 가치체계의 붕괴는 의미의 위기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은 소비주의, 성공지상주의 등 다양한 대체물을 통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둘째,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상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사유와 진정한 관계의 공간을 축소시켰습니다. 셋째, 비교와 시선의 노예.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점점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고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소비주의와 욕망의 무한 확장. 끊임없는 소비와 소유를 통해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초인과 자기 극복의 가능성. 니체는 허무주의를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의 개념을 통해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100년도 더 전에 등장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그가 경고했던 허무주의와 가치 혼란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깊어졌고 기술 발전과 소비주의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메시지는
단순한 비관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자유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대, 끝없는 소비의 유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그런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가치는 진정 여러분 자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사회나 타인이 부여한 것인가요? 여러분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니체의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사회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